오늘은 look. 자, 너무 크다. 자, 오늘은 생명가능지대 들어갈 거야. 알았지? 생명가능지대 잘 들어. 이거는 원래 8차 교육과정에선 1단원에 있었고요. 거의 모의고사 1번 앞부분에서 무조건 출제됐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새로운 교과과정에선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긴 해요. 알았죠? 약화된 부분이긴 하지만 기출문제가 워낙에 많아서 오케이. 기출문제나 이런데 또 수특에도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모의고사의 출제율이 낮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생명가능지대. 자,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는 다 필요 없고 솔직히 알았어? 별로부터 적정한 거리야. 알았어? 별로부터 적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무슨 상태? 우리 생명체 구성 성분 70%가 물이야, 60%가 물이야. 알겠지? 그러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되셨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딱 그래프 두 개로 정리해 드릴 거야. 첫 번째 그래프는 요거. 물론 첫 번째 그래프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가장 첫 번째 그래프가 기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요건 태양계에서. 그래서 두 개를 이해하면 감워. 알았니? X축은 별로부터의 거리, 중심별로부터의 거리, 중심별까지의 거리, 그러든지 뭐. 중심별까지 또는 별로부터의 거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해돼?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 얘기하는 거니 결국에? 행성 입장에서는 행성이 액체 상태의 물을 존재할 수 있어야 우리 사람과 같이 진화된 지적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알았어?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공전궤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행성 입장에서 보면 행성 공전궤도 반지름 똑같은 표현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죠. 왜?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Y축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 자, Y축에 광도가 나와요. 광도 나왔나요였지? 첫 번째 그래프? 자, 그렇다면 광도가 태양의 광도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태양이 요 정도야. 그럼 태양의 광도를 우리 M0땡 그랬던 것처럼 L0땡 태양의 광도를 L0땡 정도라고 한다면 점점 커질수록 어때? 광도가 크다. 오케이? 그렇다면 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요 구간에 있어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가능지대이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 우리 태양의 경우에는 지구가 요 안에 쏙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진화하게 되었다. 할만해? 그럼 이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광도가 클수록, 맞아? 딱 두 개만 내면 돼. 광도가 클수록, 태양보다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가 시작하는, 맞아? 또는 끝나는, 또는 폭, 두 개만 내면 되지. 거리는 멀고, 폭은 또 어떻게 된다? 폭도 크다.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거리가 멀고 폭도 크다. 당연하겠지? 적정 거리에서만 물이 존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말이야, 또는 여기 있으면 말이야. 지구 여기 있구나. 쏘리. 지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놈은 누구야? 이게 금성이라고 하단 말이야.
여기다 쓸까? 금성. 그럼 얘는 화성이란 말이야. 물이 있어도 여기만 물이 존재하는 거야. 화성은 그럼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실제로 확인됐어? 얼음으로 존재한다. 뭐로 존재한다고? 얼음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양극의 극관에는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 나온단 말이지. 그럼 금성은 물이 있어도 너무 가깝지? 뜨겁지? 수증기로 존재할 것이다. 있었어도 뭐 금성의 수증기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없어. 되셨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나온다. 두 번째. 지구과학은 하다 할 게 없으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큰 게 아니야 항상. 알았니? 우리 HR에서 살짝 보셨겠지만 표면 온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커.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갈수록. 그지? 그런 거 잘 보는 거야. 그럼 얘기는 이렇게 나와. 태양의 탄생. 태양의 탄생이 더 오래된 거지. 약 46억 년? 오케이. 그랬다가 지금 현재, 미래. 현재를 좀 위에다 넣더라. 미래. 자, 지금 현재란 얘기야. 그럼 나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나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뭔지 알겠니? 그럼 미래. 이렇게 그래프가 자주 나오더란 얘기지. 되셨어요? 그럼 생명 가능성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일까요? 그래야 빠지겠네. 자, 이렇게. 되셨어? 그럼 현재에는 또 한번 그려볼까? 딴따라딴딴딴딴딴. 여기 뭐야? 지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 오케이? 그런데 태양 탄생 이후로 계속해서 생명 가는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또 밑으로 가는 거야.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맞아? 점점 멀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관측의 결과란 얘기지. 그렇다면 빠빠라빠빠빠빠 여기 지구야. 지금 현재는 지구가 생명 가는 시대에 있으니까.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빠빠라빠빠빠빠 여기 화성이거든. 알았니? 그럼 당연히 화성은 어떻게 되더라? 따따라따따따따 생명 가능 시대에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해돼? 지구는 벗어날지도 모르겠다.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오히려 먼 미래에는 화성이 생명 가능 시대에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의 그래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태양은 주기율성이지. 맞아? 주기율성 내에서 질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무조건 질량은 감소해. 질량, 에너지, 동등성. 내가 푹푹 감소하는 건 눈으로 안 보이지. 오케이? 근데 어쨌든 질량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야. 그럼 이 결과의 해석은 태양은 탄생 이후로 광도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옆에 보이니? 맞아? 광도가 클수록 멀어진다며. 대부분의 시기가 주기율성으로 진행을 하는데 맞아? 지금도 태양도 주기율성인데 태양은 탄생 이후로 아직까지 주기율성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도가 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태양은 광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만 맞히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관계를 벗어나고 화성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해돼? 오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성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야, 화성은 지구의 과거이자 미래다. 왜? 과거는 또 뭐야? 화성의 표면을 관측하면요 물이 흐르던 협곡이 발달하고 있대요. 그럼 옛날엔 흘렀었나? 오케이? 그런데 그럼 과거지. 이런 해석을 보면 나중에 화성이 지구가 되겠네. 이해되겠어? 오케이.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겠네. 이해되지? 그래서 화성은 과거, 지구의 과거이자 미래이자 미래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 입장에서는 이해야. 되셨어? 자, 그래서 생명 가능 시대에 요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할만해?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 니들 교재 잘 보셔야 돼. 이건 내신 때문에 해드리는 거니까 잘 봅시다. 아니구나. 그림이 다르네요. 그거랑 그림이 달라.
얘는 이렇게 가고 쌤은 이렇게 가고 쌤은 여기 광도죠. 네. 중심별에 따른 표면 온도가 이거는 그냥 주결성 HR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요거로 가는 거죠. 요거 저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오, 여기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봐봐. 야, 이것도 한번 써보자, 그럼. 광도와 비례하는 건 대부분의 시가 주결성이니, 그지? 일반적으로 질량이 커도 광도가 크다라고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는 질량도 나와 있네요. 알겠니? 상관없어. 그래서 Y축이 광도나 질량이면 이러한 그래프를 형성할 것이다. 질량이 크거나 광도가 클수록 생명하는데 멀어질 것이다. 우리 교재는 그렇게 나왔네요. 맨 앞에 건 별 의미 없어요. 그건 HR도 상에서의 설명이니까요. 근데 이게 안 나왔죠, 지금. 알겠어? 오케이. 좋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밑에 게 중요하네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군요. 오케이. 그럼 요거 먼저 할게요. 내신에 나오는 거 그거 맨 뒤에 과학 더보기인가? 그거는 좀 이따가 요거 설명 끝나고 할게요. 좋았어. 그럼 잘 봐. 요게 요즘은 완전 대세야. 그런데 내신 문제는 어렵게 나오는데 물론 역시 모의고사 기출은 이 파트가 너무 약화가 되긴 했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나와 있나요? 오케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 한마디로 생명 가능지대의 기본 요소란 얘기야. 생명 가능지대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이란 얘기지. 이것만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다. 물만 있다고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6가지로 나와 있는다? 5가지로 나와 있는데, 5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할게요. 물론 그게 5번에 겹쳐서 나왔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5번과 6번을 분리해서 내가 6번까지 써드릴게요. 첫 번째. 자, 나왔어? 기본. 맞지? 그럼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첫 번째 46억 년 동안 우린 진화한 거야. 거의 46억 년 동안. 그지? 거의. 사실은 쌍꺼풀이야 시대의 원생 누대의 광합성생이 좀 후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46억 년, 대충 한 40억 년. 오케이?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우리 인간까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렸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이와 같이 진화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의 주 포인트는 여기거든. 알았니? 2번이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내용이거든. 2번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내신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6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쳐박아놔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 알았지? 자, 첫 번째. 얘는 뭐야? 물이 액체로 존재해야 한다. 이건 변함이 없어. 물이 액체로 존재해야 한다. 기본 조건.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야 한다. 아시겠어? 액체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앞에 내용 그래서 설명한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출제율이 제일 높은데요. 자, 중심별의 질량이 헷갈리면 안 돼. 뭐의 질량?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 한마디로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도 결국은 뭐야? 적당한 거리야. 맞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야. 과하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대부분 다 적당히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내용을 쓰고요. 제목 먼저 암기를 할게요. 3번 보세요. 오케이. 3번은 중심별을 돌고 있는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행성의 질량이 적당해야 된다고 그랬니? 대기가 적당해야 되겠니? 3번이 뭐라고 나와 있니? 적당한 대기층을 갖춰야 한다. 맞아? 오케이? 적당한 두께의 대기층. 대기층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질량이 커야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앞에다가 묶어서 써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행성의 적당한 두께의 대기. 이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이걸 내가 묶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럼 네 번째는 행성이 뭐를 가져야 한다고 나와 있지? 대기 말고 위성은 4번이고 5번이고 4번이 뭐였니? 자기장. 행성이 자기장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행성의 달과 같은 위성을 가진 것이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위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 결국에 이 세 개를 묶죠. 아까 얘기 잘했어요. 세 개를 묶죠. 오케이? 세 개를 묶으면 뭐가 나는 거야 또? 중심별도 질량이 적당해야 되지만 뭐의 질량도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장을 만들거나 대기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일 그 위치에서 어떤 질량적으로나, 그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행성의 질량이 어느 정도, 이것도 결국에 질량에 대한 얘기다. 행성의 질량이 적당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세 개가 모두 공통점. 잘 얘기하셨고요. 되셨냐? 그래서 이거랑 연결돼서 시험지 나온다면,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있죠? 달 위성이잖아요. 물론 위성을 가져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럼 달도 결국에는 생명 가능지대 있죠? 그치? 그런데 왜 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까요?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질량. 오케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위성이라서 질량이 너무 작으니까 자기만의 대기를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대기가 있는 위성은 없나 보네요, 아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내신에 잘 나온다는 태양계 내에서 혹시나 ET 알죠? 외계. 그치? 얘네들이 살 법한 환경은 그나마 누구일 것이냐 라고 할 때 행성, 화성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 목성의 위성, 유로파 나와요. 토성의 위성, 타이탄 나와요. 왜? 목성과 토성은 질량이 더 크죠? 태양보다. 그럼 당연히 행성들의 질량도 뭐 지구보다 좀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지구만 할 수 있겠죠. 지구보다 더 커요, 사실은. 오케이? 타이탄 같은 경우엔. 이해되니? 오케이. 위성 크기가요? 위성 크기가요. 왜? 목성 자체가 훨씬 더 크거든요, 지구보다. 그럼 걔 주위를 돌려면 질량이 큰 놈들이 돌고 있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 세 개의 의심점이 내신 문제에 나온단 말이지. 아직 수능에 출제된 적은 없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은 없어.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짚고 넘어갈 거야. 내신은 문제를 잘 내시더라. 좋았어. 이해되니? 그럼 이제 6번 갈게요. 물론 6번은 5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암기하면 잘 외워지질 않아요. 기울기가 기울어졌다고 뭐 위성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럼 주위에 돌고 있는 놈을 지 주위에 돌게 한단 말이죠. 알았어? 그래서 얘는 또 중요한 의미. 자전축의 기울기가, 행성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적당히 기울어져야 돼. 우리 외정요인, 천문학적 요인에서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자전축이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야 돼. 적당히 기울어져.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을 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케이? 조금 더 어렵게 내면 모든 내용을 다 낼 수도 있으니까. 됐지? 자, 그렇다면 가자. 요건 제껴도 돼. 알았어? 요것들은 내가 지금 빨리빨리 설명하면 돼. 지금 빨리 한번 설명해 볼게. 왜? 2번이 포커스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대기층. 뭐라고 쓰면 돼? 대기층. 1차 보호막, 2차 보호막. 야, 대기층이 넓게, 지구의 자기장이 넓게. 지구의 자기장이 더 넓어. 오케이? 훨씬 넓어.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지구계의 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대기권 닭을 왜 지구계에 넣어? 자기장 때문에.
알았니? 훨씬 더 자기장이 넓게 분포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돼? 1차 보호막 그러면 되는 거야. 무슨 막? 1차 그래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뭐 전지구력에 뭐 숫자 많이 외우면 뭐해? 우주를 떠돌고 있는 다양한 고에너지 입자, 그지? 그런 것들이 막 지구 들어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기장이 막아줘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고에너지 입자, 우주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대기층, 몇 충보막, 그지? 2차 보호막 그러면 되는 거야. 2차 보호막. 되셨어? 그래서 얘 2차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 얘는 고에너지 입자 이렇게 쓰면 돼.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고에너지 입자가 막 들어와도 안 될 것 같고요. 2차 보호막은 뭘 얘기하는 거야? 2차 보호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외선 오존층 차단, 맞지? 자외선 정도. 자외선 차단 오존층에서. 그 다음 또 운석의 충돌, 작은 새끼들, 맞지? 걔네들의 대기층이 오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요만한 게 떨어진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운석으로부터 또 보호할 수 있다. 대기의 특징. 아시면 되는 거야. 뭐 이걸 자세히 지지고 복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됐어? 그럼 운석 나오죠? 그럼 선생님 운석은요? 운석은 우리 중생대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뭐로 설명하죠? 우리 중생대는 뭐도 없었어요. 빙하기도 없었잖아요. 그치? 소행성의 충돌로 인한. 화산만큼. 그지? 그러니까 위성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지구주위를 커버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솔직히 좀 있는데요. 오케이? 나봐. 알면 어디 가서 자랑질하는 거야. 알았어?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지. 지구가 돌지. 지구가 이렇게 돌지. 공전하지. 예를 들면. 그럼 지구주위를 유일한 위성인 달이 어때? 돌지. 오케이? 그럼 지구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그려볼까? 알겠어? 그럼 달은 어떻게 도는지 아세요? 니들은 그냥 이렇게 돌면서 쫓아와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맞지? 실제로 달의 운동은요 어떻게 도냐면 오케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달의 운동은 절대 지구가 공존하는데 똑같이 쫓아오면서 공존하지 않아요. 태양의 연력도 있기 때문에. 알았지? 그래서 뭐 여기 있을 때 망, 여기 있을 때 뭐, 여기 있을 때 삭, 여기 있을 때 하연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조금 더 큰 운석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그지? 태양주위를 돌고 있던 좀 더 큰 소행성들의 충돌을 누가 커버해 주는 거야? 태양주위, 지구주위를 돌면서.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써도 돼. 얘는 운석보다는, 물론 운석도 커버할 수 있겠지만 지적으로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운석보다는 크리에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행성의 충돌 이런 것들로부터 또 안전하게 또 보호해 줄 수 있다. 충돌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또 뭘까요? 얘는 또 자동식이 적당히 이루어있다. 겁나 중요해. 우리가 화성에서 혹시라도 생물체 ET가 산다고 화성에서 살 거야. 행성이라면. 그치? 그러는 이유가 사실은 얘가 가장 큰 이유예요. 오케이? 자전축의 기울여 어때? 적당히 기울어져 있어서. 특징 외우세요. 얘는 무슨 변화가 생겨요?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무슨 변화? 계절의 그렇지. 여름하고 겨울만 있으면 진화하는 데 있어서 좋지가 않겠죠? 산란기라든가 생장기라든가, 그지? 이런 생명체의 어떤 그 리듬, 이걸 맞춰주는 데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오케이?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적당해야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좋았어. 자, 그래서 이 6가지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만이 살 길이다. 이해가 됐으면 암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자, 요까지는 정리하고 끝냅시다. 이게 출제율이 제일 높다고요. 알았니? 출제율이 제일 높은 거. 잠깐만. 자,
그러면 질량이 너무 커. 질량이 뭐라고? 질량이 너무 커. 적당이야. 중심별의 질량이야. 얘는 행성의 질량이야. 알겠니? 그래서 행성의 조건과 중심별의 조건, 그 중에 중심별이 잘 나오는 이유 시작.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 그럼 왜 도대체 생명체가 존재하기가 힘든 거야? 우리 주기활성의 특징에서 배웠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오케이? 평균 수명이 길다 짧다? 짧다. 왜? 수소 소모량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럼 전체 시기에 해당하는 주기활성이 짧으면 전체 진화 과정도 짧다. 즉 별 전체 수명도 짧아진다. 이해되냐?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생명체가 진화하려면 그냥 대충 해도 한 40억 년? 오케이. 그렇지. 지적 생명체 얘기하는 거야. 뭐 저기 화성에 뭐 세균이 있고 뭐 어쩌라고 우리랑 대화가 되니? 알겠어? 오케이.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되려면 진화의 생명체의 진화의 시간이 크면 어때?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아. 별의 수명이 짧아. 별의 수명이 짧으면 어때? 생명체 진화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모자라. 되시겠어? 그죠? 오케이.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중심별의 질량이 적당해야 되는데 큰 것도 큰 건데 그럼 질량이 너무 작아. 질량이 뭐 한다고? 너무 작아. 질량이 또 너무 작으면 선생님 수명이 기니까 생명체의 진화가 아주 좋겠네요. 알겠어? 그런데 또 왜 생명체가 진화 못하는지 설명을 하시면 럭셔리하게 암기하고 있어. 럭셔리하게. 5글자. 럭셔리하게 알고 있으면 또 멋있잖아. 동주기자전. 무슨 자전? 동주기자전 그러면 생각나는 뭐가 있나요? 달이 그래요. 알겠니? 지구의 위성 달이 그래요. 그래서 달은 반드시 같은 유도상에서 달의 표면을 관측하면 똑같은 무늬가 관측이 된대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옥토끼가 무슨 뭐 이렇게 찢는 모양, 그치? 이것으로만 보인대요. 즉 같은 표면만 보인대요. 이게 바로 무슨 자전 때문이야? 동주기 자전 때문이야. 오케이. 그럼 동주기 자전을 설명하면 무슨 주기와 행성의 물론 다른 위성이고요. 행성의 공전 주기와 한 바퀴 도는데 별 주위를 행성의 자전 주기가 어떻다? 행성의 자전 주기가 어떻다? 같다가 동주기 자전이. 알겠어? 그럼 왜 안 되는데? 낮과 밤이 반복이 이루어진다 없다? 낮과 밤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낮과 밤이 없는 거야. 구별이 없는 거야. 그렇지. 구별이 없는 거야. 그럼 낮만 되는 면에서는 더워 죽고요. 진화가 안 되고요. 그 낮인 반대쪽 면은 맨날 밤이에요. 추워 죽어요. 알겠니? 그래서 진화하기가 어렵다. 할만하겠어? 그 이유를 한번 그림을 한번 살짝 이쪽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이건 이미 했으니까 동주기자전 그림도 나오니까 어마어마하다. 여기 중심별이 있어. 근데 얘 주위를 누가 돈대? 행성이 돈대. 근데 얘가 공전을 한대. 근데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대.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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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깃발을 꼽는 거야. 이 위치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꼽는 거야. 위치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날리나? 얘는 반대니까 이쪽으로 날리나? 오케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오케이? 공전을 한 바퀴 안 돼. 그럼 무조건 이 깃발을 꽂은 이 앞면은 무조건 다 뭐가 되는 거야? 낮이야, 낮. 1년 내내 낮이야. 1년 내내, 그러니까 1년 내내가 아니고 맨날 낮이야, 맨날 낮. 알겠어? 반대편은 무조건 맨날 밤이야. 되셨어? 그러니까 생명체가 지나기가 힘들다. 심지어 계절의 변화도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배웠는데 낮과 밤이 없으면 맞아요? 생명체의 지나기가 어렵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싹 다 외워주시면 생명 가능지다와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 그지?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다 맞춘 거야. 이해되죠? 딱 5분만 우리 암기할 거야.